그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마켓과도 우리가 금융시장 혹은 자본시장과도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와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를 우리가 또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금융시장이 만약에 발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과거 한국의 어떤 농촌 사회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방글라데시와 같이 농업이라든가 혹은 주로 1차 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농업, 뭐 목축업 혹은 축산업 혹은 뭐 어업 이런 형태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경제 활동 혹은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때 특정 자산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뭐 농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든가 뭐 등등등. 자, 이렇게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누군가에게 위탁해서 대신 생산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일정 비율을 그러니까 렌트로 받는 형태의 소득 창출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보편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이러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이제 평균적인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서 특히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자신의 노후 소득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자본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노후 소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많은 자녀를 두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노후 어떤 소득을 뭐 보장하도록 혹은 이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제 부양하도록 그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부양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 그런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출산율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인구 증가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와 반대로 자본시장이 발달한 그런 국가들,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자기 스스로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고요. 특히 뭐 한국도 그렇고 여러 다른 국가들도 그렇지만 이제 연금 제도가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Pay as you go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제 연금 제도는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연금 제도를 얘기를 하냐면 젊은 세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연금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연금을 납부하고 있고 여러분도 나중에 잡을 갖게 되면 연금을 납부하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적립식 제도거든요. 아직 지금 이제 은퇴 시점에 이미 은퇴한 사람들과 은퇴 시기가 가까이 온 사람들이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의 연금을 우리가 적립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정년퇴직을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정년퇴직을 할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 적립해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쓰면 좋겠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은퇴 인구가 적립금 은퇴 인구에게 지급해야 되는 연금이 적립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 도래하면 앞으로 한 25년 정도 남았습니다. 짧게는 20년에서 25년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시점은 예전에 이제 관련해서 리서치를 조금 했었는데 한 5, 6년 전에 요즘은 이제 그 재정 사이트를 잘 안 봐서요. 저도 정확한 이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략 한 20년에서 25년 뒤로 보고 있는데 그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적립해 놓은 기금들이 다 소진이 돼요. 그럼 더 이상 적립해 놓은 것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 세대가 되겠죠. 이제 여러분은 계속해서 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납부한 그 연금을 그대로 저와 같이 그때는 저도 이제 은퇴를 할 나이니까요. 은퇴한 사람들에게 은퇴 소득으로 연금으로 이제 지급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Pay as you go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소득 수준이 낮은 일반적으로 낮은 국가들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부모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인컴 트랜스퍼가 나타나지만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자녀 세대가 자신들의 소득의 일부를 다 풀링을 하는 거예요. 다 합쳐서 그 소득을 다 합친 다음에 이제 부모 세대, 은퇴한 세대에게 나눠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사실 없어 보이지만 자본시장이 발달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우 다른 제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일 페이 에즈 유고 시스템 혹은 뭐 연금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양한 금융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노후 소득을 목적으로 자녀를 가지겠다고 하는 인센티브는 사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자녀를 갖는 것이지, 사실 노후 소득을 목적으로만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실제로 그런 모티브가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소득 수준이 일반적으로 낮은 곳에 가게 되면 자녀를 그런 모티브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연구들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만일 이렇게 자본시장이 발달해 있어서 자신의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면, 그러한 모티브로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금융시장이 발달을 한 그런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서포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일반적으로 이제 출산율이 하락하고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한 페이지 앞으로 돌아가면 여기에서도 리소스 플로우즈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트와 베네핏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세 번째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무슨 코스트 베네핏 관점에서 비용 편익, 그러니까 자녀가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이 얼마고 자녀를 내가 양육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 얼마고 뭐 이런 걸 이제 비교해서 자녀를 몇 명이나 가질 것인가 이런 계획을 사실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관점으로 출산율을 우리가 모두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진짜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저출산 문제가 양육 비용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육 비용이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또 갖고 있으니까요. 자녀를 또 기꺼이 뭐 한 명, 두 명 그렇게 자녀를 갖기도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인센티브와 이런 모티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퀄리티 퀀터티 트레이드 오프인데요. 이제 퀄리티는 여기에서 뭘 의미하냐면, 자녀의 퀄리티, 퀄리티 높은 자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퀄리티는 이제 교육 수준의 의미로 우리가 좀 한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웰빙이죠. 더 나은 생활 수준, 더 나은 뭐 삶의 질, 뭐 웰빙, 건강, 뭐 여러 가지 뭐 복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주로 교육의 관점에서 퀄리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퀀터티는 이제 자녀의 수겠죠. 양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퀀터티와 퀄리티가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리소스는 기본적으로 스케어스합니다. 제한된 돈과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둘 중에 적절한 비율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퀄리티와 어느 정도의 숫자를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늘리고 싶겠죠. 더 높은 교육 수준, 더 높은 삶의 질,
더 많은 자녀들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문제를